업종을 지금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건설업종들 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내일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해서 24일에는 이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또 25일엔 현대건설 등 굵직굵직한 이 건설 대형사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미 좀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자체가 주가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선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최근 이 건설업종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 특히 2분기 이슈는 회사채 만기가 지금 2분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담감과 이 기대감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2분기만 놓고 본다면 이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택 부분은 제가 건설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공 부분과 이 주택 부분, 해외 부분입니다. 이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공공기관들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들이 옛날처럼 SOC 발주를 지금 상당히 좀 줄여놓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 공공 부분은 아무래도 크게 좀 기대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주택 부분은 최근에 다행히도 주택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저가 수주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지금 1분기에 이 중동 쪽에서 그동안에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시 발주가 시작되게 하면서 중동 쪽에서 수주가 다시금 좀 늘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2007년 이후로 이제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부분과 또 이제 건설사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남은 건설사들이 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중기 관점에서는 이번 6월달 지방선거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정부의 전월세 가세 방침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주택시장이 하반기에도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다소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올해 이 건설사가 돈을 버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중기적으로는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둔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단기 촉매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해 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이나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시장 대비 가파른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지금 움직임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봤는데 그 건설주 내에서 탑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주식들이 있다면요. 네, 그동안 대부분 이제 건설업종들이 지금 PBR이나 PER을 보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PBR이나 PER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현재 안 좋은 업황을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알짜배기 회사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탑픽 종목은 삼성물산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금 자산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6월 이번 24일 날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삼성물산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는 역시 삼성물산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이제 삼성종합화학이나 삼성 석유화학이 합병하면서 한 3천억 원 정도 이 자산가치 상승 효과도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은 한 7.8%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합병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면 또 삼성물산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수혜주란 관점에서 삼성물산은 좀 차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5월달과 6월달, 5월 말에서 6월달 정도에 지금 입찰 중인 프로젝트가 지금 발표되게 하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5, 6월달에 관련된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좀 강하게 틀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림산업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해외 수주 부분에서 저가 수주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수익성 낮은 이 저가 수주 보던 공사가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모두 끝나고요. 또 2011년도에 현대차그룹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 거의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 수주 물량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현대건설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